7월 30일 저녁 쓱싹 브리핑. 국회 본회의에서 선관위 특검법이 통과된 가운데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 법안을 두고 여야가 필리버스터로 대치하고 있습니다. 한화그룹 오너 3세 삼형제가 나란히 승진하며 경영 전면에 나섰고 LG전자는 역대 2분기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글로벌 빅테크 실적 우려와 중동 정세 불안으로 코스피가 550선까지 밀려나며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인천 강화도 서검도 해상에서 어린이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되어 해경이 신원 확인을 위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배우 공효진이 15년 만에 MBC 드라마 복귀 소식을 전한 반면 배우 황정민은 스토킹 피해로 고소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선관위 특검법 통과 및 형소법 필리버스터 대치. 여야가 국회 본회의에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명하기 위한 선관위 특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반면 검찰의 보안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상정에 반발해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개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제출하며 표결 처리를 강행할 방침입니다. 정부 CPTPP 가입 논의 4년 만에 재추진. 정부가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CPTPP 가입 논의를 재개했습니다. 산업계는 수출 다변화와 교역 확대를 기대하는 반면 농업계는 시장 개방 압력에 따른 피해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관계부처는 농업계 의견 수렴과 품목별 영향 분석을 토대로 실효성 있는 보완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한화그룹 오너 3세 삼형제 동시 승진. 한화그룹 오너 3세인 김동관 부회장이 수석 부회장으로, 김동완 사장이 부회장으로, 김동선 부사장이 사장으로 각각 승진했습니다. 이번 인사는 글로벌 불확실성 속에서 경영 안정화를 조기에 달성하고 주력 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앞당겨 단행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등 5개 주요 계열사의 신임 대표이사 내정자도 함께 발표되었습니다. 코스피 550선 붕괴 및 글로벌 증시 약세. 미국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과 AI 수익성 우려, 지정학적 불안 등 악재가 겹치며 코스피가 550선으로 밀려났습니다. 뉴욕 증시 역시 장기금리와 유가 급등의 영향으로 나스닥100이 조정 영역에 진입하는 등 약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SK하이닉스와 일본 키옥시아 등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가 고점 대비 반토막 수준으로 급락했습니다. 레버리지 ETF 투자 제한 2차 보완책 발표. 정부가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시장의 과열과 증시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2차 보완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에는 개인별 투자 한도를 20%로 제한하고 레버리지 배율을 1일 조정하는 등 강력한 규제가 포함되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번 규제가 사실상 시장 퇴출 수순이라며 투자자 이탈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 국토부의 10조 원 규모 사업 제안. 미국 정부가 한국 국토교통부에 에너지 저장 장치 공장과 리튬 플랜트 등 4개 분야에서 10조 원 규모의 추가 협력 사업을 제안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제안받은 프로젝트들을 정밀 분석 중이며 파악이 완료되는 대로 국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번 제안은 양국 간의 기존 협력 성과가 추가적인 사업 기회로 확장된 결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삼성 SDI, 미국 ESS 수주 및 전구체 준비. 삼성 SDI는 미국 시장에서의 활발한 수주를 통해 2029년까지의 ESS 물량을 상당 부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내 ESS용 각형 LFP 라인은 10월 중 셀 양산을 시작해 연내 고객사에 공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2027년 하반기 양산을 목표로 하는 전고체 배터리의 첫 상용화 프로젝트는 휴머노이드로 결정되어 하반기 샘플 공급을 진행합니다. 국민연금 주가 급락에 따른 평가액 감소 추산. 국민연금의 5월 말 기준 국내 주식 평가액은 약 543조 원이었으나 최근 주가 급락으로 인해 보유 주식을 그대로 유지했다면 약 180조 원이 감소했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5월 말까지의 기금운용 수익률은 코스피 상승에 힘입어 26.18%를 기록했습니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리밸런싱에 따른 매도 폭탄설을 부인하며 규칙 변경을 통해 점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및 지자체의 스타트업 중소기업 지원. AI 드론 진단기업 위플로와 전기차 배터리 구독 서비스 기업 피트인이 정부의 혁신 프리미어 1000 기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중진공과 신보는 유망 중소기업의 세계화를 돕기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했으며 충남도는 대규모 첨단 산업 투자를 돕기 위한 지원 체계를 가동했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기관들이 딥테크 스타트업 육성과 지역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LG전자 2분기 역대 최대 실적 달성. LG전자가 올해 2분기 영업이익 1조 5,791억 원을 기록하며 역대 2분기 최대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7% 증가한 수치로 생활가전과 전장 사업이 매출 확대를 견인했습니다.
프리미엄 TV 판매와 웹OS 플랫폼 사업의 성장도 실적 개선에 기여했으며 향후 AI 데이터 센터 냉각 솔루션 등 신사업 투자를 지속할 방침입니다. 국민성장펀드, 디스플레이 및 HBM 지원. 국민성장펀드가 LG 디스플레이의 차세대 OLED 설비 투자에 1조 3천억 원, 테크윙의 HBM 테스트 장비 생산 설비 확충에 500억 원을 저리로 대출하기로 승인했습니다. LG 디스플레이는 이번 지원금과 자체 자금을 합쳐 총 3조 원을 파주 차세대 OLED 생산 설비 구축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투자가 국가 첨단 전략 산업의 초격차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천 강화 서검도 해상 아동 추정 시신 발견. 인천 강화군 서검도 해상에서 어린이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되어 해경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시신은 키 110에서 120cm가량으로 부패가 심해 신원 확인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해경은 대공 용의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정확한 신원과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배우 황정민 스토킹 혐의로 A씨 고소. 배우 황정민이 자신과 가족에게 다수의 메시지를 보내고 해외 제작사에도 메일을 보낸 A씨를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법원은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으나 A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두 사람은 과거 4차례 만남을 가졌으며 황정민이 연락을 피하자 A씨가 과도한 연락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배우 공효진 15년 만에 MBC 드라마 복귀. 배우 공효진이 MBC 새 금토 드라마 유부녀 킬러 제작 발표회에서 15년 만에 MBC 드라마로 복귀하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공효진은 극중 킬러이자 워킹맘인 유보나 역을 맡아 장르물로의 새로운 연기 변신을 시도합니다. 유부녀 킬러는 범죄자를 처단하는 킬러와 그를 추적하는 남편의 이야기를 다룬 드라마로 오는 7월 31일 첫 방송됩니다. 부부걸 출신 남유정, 워터밤 출연 논란. 그룹 부부걸 출신 남유정이 워터밤 속초 2026 무대에 오른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누리꾼들 사이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일부 누리꾼들은 팀을 탈퇴한 멤버가 활동 중인 그룹의 히트곡을 부르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남유정은 지난 2024년 팀을 탈퇴하고 배우로 전향한 바 있습니다. 스타랭킹 투표, 김수현, 지민 등 1위 수성. 스타랭킹 투표 결과 배우 김수현과 방탄소년단 지민이 각각 남배우 및 남아이돌 부문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김수현은 최근 미성년자 교제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으며 정상 자리를 굳건히 지켰고 지민은 248주 연속 1위라는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이외에도 박정아가 여자 스포츠 부문에서 23주 연속 1위를 차지하는 등 팬들의 뜨거운 투표 열기가 이어졌습니다. 더 많은 정보는 쓱싹뉴스 앱에서 확인해주세요.